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싶은데 라식, 라섹, 스마일, 올레이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병원에서는 돈 벌려고 비싼 거 추천해 주는 것 같아서 병원 말은 다 못 믿겠어.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의사들마다 추천해 주는 것도 다르고 광고가 많아 선뜻 무엇이 좋고 적합한지 알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오늘은 나빠진 시력을 되돌리는 수술 중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올레이저 라섹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수술법별 객관적인 장단점을 팩트 위주로 단 5분 안에 설명해 보려 하니 5분만 시간 내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는데요. 저는 20년차 안과 전문의 오태훈이며 지난 15년간 라식, 라섹, 스마일 등 시력 교정 수술을 2만 건 이상 해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라식이 상용화됐는데요. 이게 정교해진 칼이나 펜토초 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각막 뚜껑을 만드는데 이걸 절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편을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젖힌 후에 각막의 중간 부분을 엑시머 레이저로 자신의 안경 도수만큼 절삭한 뒤에 다시 이 절편을 덮어주는 수술입니다. 장점은 통증이 이게 거의 없고 1에서 2일 내에 빠른 시력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단점은 각막 절편이 밑에 있는 조직과 잘 붙어 있지 않아 가지고 10에서 20년이 지난 후에도 충격이나 외상에 의해서 절편이 막 주름지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투기나 복싱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금기인 수술입니다. 라식 단점 설명을 할 때 각막 절편이 조직과 잘 붙지 않아서 이후 외부 충격에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일 라식은 이 단점을 보완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라식은 24에서 25mm 정도의 큰 각막 절편을 만들지만 스마일 라식은 2mm 정도의 최소 절개만으로 수술하거든요.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중간 부분에 위쪽을 자른 다음에 그 밑에 층을 안경 모양으로 다시 자르고 이 안경 모양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살짝 이렇게 제거해주는 수술입니다. 이제 스마일 라식의 장점으로는 통증이 거의 없고 1에서 2일 내에 빠른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는 라식과 마찬가지인데 라식보다 좋아진 점은 안구 건조증도 적고 빗번짐도 적습니다. 또 외부 충격에도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그리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서 백내장이나 망막 수술 같은 다른 안과 수술과는 다르게 수술자의 손을 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라식이나 라섹보다 각막을 더 많이 깎기 때문에 고도근시나 얇은 각막의 경우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라섹은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처럼 각막의 중간 부분을 절삭하는 것이 아니고 각막의 상피라는 조직을 알코올이나 브러쉬를 이용해 살짝 이렇게 벗겨낸 다음에 자신의 안경 모양처럼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 절삭하는 수술입니다. 장점은 각막의 상층 부분을 깎기 때문에 각막의 중간을 건드리지 않아 각막의 안전이 확보되고 또 고도근시나 난시가 심한 경우에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그냥 노출된 상태로 수술을 마치기 때문에 통증이 2에서 3일 정도 있고 상피가 재생되는 동안은 시력 회복이 좀 느리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만족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 라섹을 설명할 때 일반 라섹은 각막의 상피를 알코올이나 브러쉬를 이용해서 벗겨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자의 실력에 따라 결과 차이도 크고 상피 제거가 균일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편차를 줄이고자 각막 상피부터 각막 실질까지 모든 과정을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깎는 수술법이 등장했는데 이걸 올레이저 라섹이라고 합니다. 거의 수술자의 기술이 필요가 없어서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올레이저 라섹은 아직까진 슈빈트 회사의 아마리스라는 엑시머 레이저 기종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딱 원하는 범위만 절삭하기 때문에 기존의 라섹보다는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습니다. 단점은 역시 스마일 라식이나 일반 라식과 비교했을 때 통증이 있고 회복이 느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서는 일반 라섹보다는 올레이저 라섹이 더 좋은 수술 방법이구나 라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근데 좀 이따가 좀 혼란스러워 하세요. 올레이저 라섹이 일반 라섹보다 더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좀 알아보니 투데이 라섹도 나오네? 그럼 올레이저 라섹과 투데이 라섹 중 뭐가 더 좋은 거야? 라고요. 근데 투데이 라섹, 원스텝 라섹, 원스텝 올레이저 라섹, 투데이 원스텝 라섹 등 이 모든 수술은 올레이저 라섹 수술 원리로 진행되는 수술입니다. 병원마다 수술명을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사실상 같은 수술인데 이름을 살짝씩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병원마다 수술 방법상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범주 내에서는 모두 다 올레이저 라섹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안과에서도 각막을 전공했거든요. 각막 부위가 이제 라식, 라섹의 수술 부위인데 각막 최고 권위지인 코니아라는 논문에도 SCI 논문을 제가 1저자로 썼고요. 또 수백 명의 안과 스텝이 있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도 1년간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라식을 처음 시작한 미국에서조차 투데이 라섹을 몰라요. 그래서 투데이 라섹, 투데이 원스텝 라섹 등과 같은 명칭은 공식 명칭이 아니니까 모두 올레이저 라섹으로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식 수술 검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저는 각막도 보지만 눈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망막이나 시신경도 좀 보는 편입니다. 일단 각막 두께가 좋고 각막의 모양도 좋다면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난 아픈 게 싫고 빠른 시력 회복이 중요하면 스마일 라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2에서 3일 정도 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전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면 올레이저 라섹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각막 두께가 얇아서 더 잔여 각막이 적게 남는 경우나 불규칙 난시가 있고 마이너스 7에서 8 정도 이상의 고도 근시라면 옵션은 하나입니다. 라섹 수술입니다. 잔여 각막을 많이 남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라식 라섹의 종류와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직 5분 안 지났죠? 영상을 마치며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한 가지 수술 방법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각 수술 방법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어떤 수술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과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잘 보는 안심이의 오태훈 원장이었습니다.